2022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등합 독서 인문예술 12강입니다. 인문예술 12강의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이거 뭐 문제풀이면 크게 뭐 어렵지 않죠. 이거 뭐 설명 방식. 보기에 나오는 거 이거 뭐 그 세종대왕 뽑을 때 그죠?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이 이거 이제 그 세종대왕 뽑을 때 그 셋째 그죠? 이거 뭐 첫째 그 장남 얘를 뽑지 않고 얘를 뽑은 이유 그에 대한 얘기 나왔었고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뭐 3번도 뭐 어렵지 않고 수성과 사위 비교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4번도 이거 뭐 이제 광해군 폐위하는 거죠. 광해군 폐위하는 거. 광해군이 이제 폐위하게 되는 내용들. 이것도 역사에 관한 내용들이죠. 이거 재밌습니다. 그죠? 보고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좀 재미가 있다. 5번도 뭐 그냥 뭐 추론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 6번은 뭐 그냥 5위니까 풀면 되고. 봅시다. 뭐 자료 이런 거 조금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살짝 한번 보면서 순간순간에 보면서 이제 하나씩 문제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보면 자 1번 1번부터 봅시다. 1번 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설명 방식이죠. 설명 방식. 그 설명 방식은 어차피 뭐 글의 구조를 좀 알면 잘 풀리죠. 전반적인 글의 구조 한번 쭉 한번 되뇌어 볼까요? 일단은 뭐 첫 번째 문단에서 이게 뭐 유교 국가 이제 즉위식에 대한 유교 국가의 어떤 왕위 계승 방식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 선양.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에게 그냥 물려주는 거다. 이거 뭐 이런 거 뭐 고려하지 않고 그죠? 이게 뭐 형제나 장자, 그러니까 자기 혈연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게 이제 선양이다. 그죠? 물론 이제 뭐 내 아들 낳았는데 걔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도 상관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배제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죠? 형제나 혈연을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놓고 그 중에서 덕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게 이제 선양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이제 그 자기 혈연이 아니고 뭐 완전 생판 남에게 덕이 있다고 했고 뭐 왕이 물려준 거는 요순시대밖에 없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요순시대 이외에는 전부 다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겁니다. 하여튼 뭐 실제로 이제 선양을 하지 않았지만 유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이다 본 거고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조선도 마찬가지겠죠. 조선 고려 뭐 신라 다 통틀어 가지고 전부 다 선양을 한 게 없습니다. 다 자기 뭐 혈연에게 준 거지, 그죠? 그 이제 두 번째 문단 이제 조선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요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유교 국가에서 어떤 생각 이상에 관한 얘기였고, 실질적으로 조선에서는 뭐 이렇게 그죠? 뭐 단순히 뭐 이렇게 막 선양으로 해가지고 뭐 가장 덕 있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전부 다 혈연에 다 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선양 안 따를 거야. 전부 다 이제 내 혈연 내 아들한테만 줄 거야. 그게 아니고 어떤 선양의 어떤 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이제 그 선전선동을 하는 거지. 그죠? 실제로 자기 아들에게 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내 아들이 덕이 있어가지고 준 거야. 이런 어떤 그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두 번째 문단이었고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왕의 세 번째 문단부터는 이제 조선이 이제 실제로 이제 왕위를 넘겨주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거죠. 뭐 수선, 사위, 반정. 뭐 수선 살아 있을 때 그 왕 넘겨주는 거. 두 번째 사위. 그냥 뭐 죽고 난 뒤에 넘겨주는 거고 세 번째 이제 반정 왕을 끌어내리고 그죠? 왕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뽑는 거. 이런 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케이스에 전부 다 선양의 가치가 담겨 있다. 선양의 가치가 뭔데? 어떤 덕이 있는 사람에게 왕권을 넘겨준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또 뭐 기존 왕을 끌어내리고 그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에도 어떤 유교적 가치, 선양의 가치가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때 갖다 붙이는 거지,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냥 그거 다 선양이다, 덕이 있는 사람, 선양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그죠? 이게 유교 국가의 가장 큰 단점이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 이상과 실제가 다른 거, 그죠? 그런 얘기 뭐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5번 봅시다. 답은 5번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선에서 행해진 즉위식이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이 담긴 가치관. 그러니까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이 뭐예요? 선양이죠, 선양. 그죠? 선양입니다. 이 선양에서 선양이 뭔데? 라고 물으면 덕이 있는 사람에게 왕권을 물려준다. 그거를 조선에서 행해진 즉위식이 이런 어떤 선양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죠? 그 수선, 조선의 세 가지 그 왕위 계승 방식에서 이거 수선, 사위, 반정 이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뭐 어떤 선양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 선양의 가치가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수선에서는 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뭐 자기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 선양의 가치가 뭐가 담겨 있냐? 너 네 아들한테 준 거잖아.라고 하니까 변명을 하기를 내가 몇 번 막 왕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을 하더라. 그죠? 야, 겸양의 태도가 있네. 야, 너 왕 해라. 그러니까 나 왕 안 할래요. 왕 해라고. 왕 안 할래요. 이렇게 몇 번 거절했대. 그렇기 때문에 야, 덕이 있네. 그죠? 겸양의 태도가 있네. 왕 할 만하네. 이랬대요. 그죠? 이게 말입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선양의 가치를 담고 있대. 덕이 있대. 그러니까 덕이 있는 이유가 몇 번 거절했다는 이유. 이게 수선이고. 두 번째 사위. 사위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그죠? 왕권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즉위하는 건데 이때 이제 백성들이 묻기를 야, 어떻게 뭐 저 사람이 왜 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죽고 난 뒤에 그 왕 물려줬는데 왕 즉위됐는데 덕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아냐? 라고 하니까 변명을 하기를 이 딱 아버지 돌아가시고 초상, 그죠? 국상이죠, 그죠? 왕이 죽었으니까 국상을 즉위식보다 더 성대하게 국상에 더 집중했다, 추모하는데 더 집중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네, 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왕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기 때문에 선양의 가치를 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지, 그죠? 계속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뭐 선양의 가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반정도 마찬가지. 이거는 기존 왕을 끌어내리고, 그죠? 새로운 왕을 세워놓고 지들 마음대로 세워놓고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왕을 끌어내려.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토익이나 토플처럼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덕이 없다면 없는 거고 덕이 있다면 있는 거지. 뭐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기존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너 미쳤어? 왜 그러냐 하니까 덕이 없어서 끌어내렸고 덕이 있어가지고 왕을 새로 올렸다. 그 지들 마음대로 해놓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지. 지들 마음대로 해놓고 결국은 그냥 이게 다 뭐 선양을 따른 겁니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비판적으로 보면 그래요. 글의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 없었죠. 다 이제 이런 내용이 수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런 겸양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양의 가치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위에서도 효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효를 지켰기 때문에 선양의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반정에서도 기존 왕이 덕이 모자라고 후대 왕이 새로운 왕이 덕이 있기 때문에 선양을 따른다. 이런 선양을 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본문에서는, 그죠? 그렇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지들 마음대로 해놓고 말을 그렇게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선전선동이죠. 그죠? 다 5번입니다. 어쨌든 1번 왜 틀린지 봅시다. 유교 국가에서 나타난 여러 왕위 계승 방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 왕위 계승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그죠? 유교 국가의 대표적인 어떤 조선에서, 그죠? 거기서 왕위 계승 방식 3가지, 수선, 사위, 반정 3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장단점은 장점, 단점. 그러니까 사위는 이게 좋았고 이런 게 안 좋고, 반정은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장단점 없었다. 틀렸고. 2번 통시적인 관점. 통시적인 거. 통시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쭉 역사를 통틀어 쭉 연결을 시켜서 보는 게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관점은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대적 관점. 그러니까 현대면 현대, 조선이면 조선. 시간상으로 이제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동시대에, 그죠? 그렇게 비교하는 게 이제 공시적 관점이고, 통시적 관점은 역사 통틀어서 쭉 이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건데, 이거 역사가 이어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종류별로 나눈 거잖아. 수선, 사위, 반정 이렇게 종류별로 나눈 거잖아, 그죠? 통시적인 관점 아니었고,
물론 뭐 옛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 요순 시대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는데, 옛날 얘기, 그죠? 있긴 했는데, 이거는 선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치, 그죠? 왕위 계승 방식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인 어떤 선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거 한번 언급한 것 뿐이지, 이게 이제 뭐 통식인 관점이다. 아니죠, 그죠? 틀렸습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이 이제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 세 가지 설명했지만 그게 이제 시대별로 바뀌었다. 시대별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막 돌아가면서 뭐 이거 봐봐. 초반에는 좀 수선이 많았죠. 파란 동그라미 수선입니다. 수선, 수선이고 수선, 그죠? 이렇게 이제 초반에는 좀 대체로 수선, 왕이 살아있을 때 넘겼는데, 대부분 이렇게 뭐 표시가 안 된 부분 있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죽고 난 뒤에 넘긴 거 사위입니다. 사위. 그다음 반정, 요거 이제 세 가지. 그럼 물론 뭐 요 두 가지가 이제 반정이라 하고, 요거는 다시 이제 그 초반에는 그 반정이었다가 이제 그 폐위를 시켰지만 다시 역사가들이 다시 이제 끌어올립니다. 단종으로, 그죠? 단종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얘가 뺏은 거잖아. 수양대군 얘들이 얘가,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게 역사적인 어떤 뭐 시간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죠? 시간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뭐 변화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게 막 수선과 사위가 막 수선 사위 반정이 막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뭐 그렇다. 시대별 변화가 없었다. 틀렸고. 3번 구체적인 역사 자료에 기록된 즉위의 사례를 인용해가지고, 구체적 역사 자료에 기록된 즉위의 사례?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나? 사례를 인용한 게 있었나? 없었죠, 그죠? 이거 뭐 조선왕조 실록에 보니까 뭐 첫 번째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인용이 돼야지. 인용이 없었잖아요. 인용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없었고, 뭐 요순 시대에서 얼핏 언급은 했지만 얘때도 인용이라는 건 없고 설명만 있었지, 그죠? 설명만 없었습니다. 이게 뭐 설명만 있었고 인용은 없었다. 틀렸고.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별 특징. 요건 맞네, 그죠?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별.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이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수선, 사위, 반정. 세 가지 있었는데 그것들의 이제 특징들을 주로 설명했지. 뭘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선양의 가치를 반영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요 부분, 요거는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맞는데 앞에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틀렸고. 4번 다른 나라의 왕위 계승 방식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어떤 왕위 계승 방식을 비교했나요? 조선의 그 세 가지 방식에 대해 얘기했었고, 뭐 물론 다른 나라 언급을 했었지. 이제 요순 시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비교했다고 하면 안 되죠. 비교한 게 아닙니다. 요순 시대와 조선 시대를 비교한 게 아니죠. 비교한 게 아니고, 요순 시대는 왜 언급했습니까? 선양, 그러니까 유교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그 왕위 계승 방식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 모델, 선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지. 이건 이제 요순 시대는 이랬는데 조선 시대는 이래요, 뭐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죠, 그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뿐이다. 비교는 뭐 내 머릿속에서 한 거지. 내 피셜로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비교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위 계승 방식과 비교했다. 틀렸죠, 그죠? 일단 뭐 다른 나라라고 하기도 힘들고, 세상이 뭐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죠? 요순 시대는 아주 옛날이고, 아주 옛날,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요순 시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야 너 왕해라라고 해가지고 순임금이 그래 왕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얘도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그러니까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얘기하기 전에 허유 소부 허유 알아요? 얘기 들어봤죠? 대충 알죠, 그죠? 소부 허유. 그러니까 허유는 요임금이 허유에게 야 이거 뭐 너 왕할래라고 물으니까 막 더러운 얘기 들었다 그래가지고 막 강가에서 막 귀를 막 씻으니까, 그죠? 씻었다. 씻고 있었는데 그 밑에 그 하류에서 이제 소를 먹이던 소부라는 사람이, 그죠? 소에게 물 먹이던 사람이 그런 더러운 소리를 들은 귀를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소를 그 상류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상류에 깨끗한 물을 먹였다. 뭐 그런 게 고사성 거죠, 그죠? 소부허유.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왕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죠? 이거 뭐 옛날에 요순 시대는 왕권이 별로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 그죠? 조선 시대처럼 그만큼 뭐 이제 왕권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죠? 왕권이 강했으면은 뭐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겠지. 뭐 그냥 뭐 초반이었기 때문에 뭐
왕권도 별로 없고 뭐 그냥 그랬겠지. 그죠? 아, 봅시다. 뭐 그랬다. 어디까지 했나? 일단 뭐 4번 다른 나라의 이제 왕위 계승 방식까지 비교했다. 비교한 거 없습니다. 틀렸죠. 조선 왕위 계승 방식에 나타나는 한계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선 왕위 계승 방식이 이제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수선, 사위, 반정 세 가지 있었는데 한계점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그죠? 그 세 가지 과정에서 이제 그 선양의 가치가 반영이 됐다라는 거를 막 애써 힘들어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이거 지들 마음대로 해놓고는 지들 마음대로 해놓고는 나중에 선양의 가치가 담겨 있다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죠? 변명되는 거고 선전선동을 하는 거고, 그죠? 그걸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거지. 그게 한계점인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읽기에 이제 그런 거고, 본문에서는 그런 한계점을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본문에는, 그죠? 내용 어떤 설명 방식이니까 설명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았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변명하는 거를 주저리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답은 5번이고. 그러니까 뭐 글을 읽다가 내 생각과 달라, 그죠?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 그래 감상만 하는 것 뿐이지 문제 풀 때는 그 본문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죠? 본문대로 풀어야 돼요. 그렇다. 2번 넘어갑시다. 2번 봅시다.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봅시다. 조선의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은 적장자인 양녕대군, 이게 뭐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태종의 이방원의 첫째 아들, 맏아들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그러니까 세자로 책봉했단 말이 뭡니까? 야, 너 왕 시켜줄 테니까 뭐 열심히 공부해, 뭐 이런 거죠. 준비해. 여기 이제 세자로 책봉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양녕대군의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 이게 왜 이런 거야? 이거 좀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 얘가 문제가 좀 있네. 얘도 좀 자기가 왕 될 거를 알아서 그런 건지, 뭐 자기 아버지가 태종이니까, 태종 이방원이니까, 그죠? 자기가 이제 맏아들이니까 자기가 왕 되겠지 뭐 생각하고 좀 까불까불했는 모양이네, 그죠? 행실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면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람들이 걱정을 했겠지. 야, 저거 왕 되면 골치 아프겠는데, 그죠? 이에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1000명이 떠나갔음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안 좋더라, 그죠? 그 세자에서 안 폐제. 야, 너 왕 되면 안 되겠다. 세자에서 이제 폐했다. 이후 태종은 적장자 원칙에 따라서 양녕대군의 장자, 그러니까 양녕대군 너 안 되겠고 너 아들, 너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장남을 어떤 새로운 세자로 책봉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생각했으니까 이제 그 이에 영의정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영의정이 모든 일에 따라야 할 법도와 도리가 있어야 한다. 그 말하며 어진 일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장자도 별로 어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그죠? 그러니까 태종이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결국 영의정의 의견에 따라서 물어봤겠지. 그럼 누가 이제 뭐 어진이냐, 덕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셋째였던 충녕대군, 나중에 이제 세종대왕 되는 사람이죠, 그죠? 잘 봤네. 예. 훌륭한 사람이죠. 세종대왕을 세자로 책봉했다. 충녕대군이 누구냐? 그 셋째 아들, 그죠? 세종의 셋째 아들 책봉했다. 그리고 2달여 후에 태종은 충녕대군에게 이제 왕위를 물렸다. 야, 2달 만에 바로 주는구나. 그러니까 봅시다. 이 과정을 뭐 가계대로 보게 되면 이 세종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이고, 얘가 이제 그 둘째 아들, 여기 이제 그 첫 본처입니다. 본처고, 요 둘째 세컨드, 그죠? 이제 첫 번째 본처가 낳은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낳았네, 그죠?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아들이 정종, 얘가 이제 두 번째 왕이 되고, 그다음 이 정종이 또 태종 이방원에게 넘깁니다. 물론 뭐 이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 그죠? 얘가 좀 그 권력력이 좀 있어요, 그죠? 태종 이방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왕이 됐어. 그 이제 그 태종에 이제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양녕대군 시키려다가 안 되겠다. 양녕대군 아들 시키려다가 안 되겠다. 야, 그 셋째 아들 걔 똑똑하던데 세종시켰죠. 그 이제 우리나라가 막 번성을 합니다. 이제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번성도 하고, 애를 왜 이렇게 많이 낳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만큼 낳았네요. 아들을, 그죠? 딸도 막 있고 그럴 텐데, 아들 이만큼 낳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 이제 첫 번째 아들 문종이고, 둘째 아들이 세조고, 주로 수양대군이죠. 주로. 여기서 대군은 뭐예요? 대군이 있고, 군이 있죠. 광해군, 정원군. 그러니까,
군은 그냥 세컨드 서자, 서자. 그 다음에 대군은 그 본처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결혼한 사람의 아들, 예. 본처의 아들들이 대군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광해군, 정원군 이런 거는 이제 서자, 세컨드의 아들. 이것도 양녕대군이니까 첫 번째, 이제 본처의 아들이죠. 양녕대군 본처의 첫 번째 아들, 본처의 두 번째 아들, 본처의 세 번째 아들, 본처의 네 번째 아들.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종대왕을 뽑았어요. 뽑았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세종대왕을 뽑았다.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 이방원이 조금 파워가 있는 사람, 약간 좀 거친 사람인데, 요거 잘 뽑았네. 그죠? 아들 잘 낳았네. 응? 잘 낳고, 잘 키웠구나. 그죠? 봅시다. 요게 이제 보기 내용이었고, 1번, 태종, 이거 맞는 거죠. 그죠? 적절한 것. 1번, 태종이 제시한 적장자 원칙은 유교 사회의 이상에 맞게, 유교 사회 이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적장자 원칙이 아닙니다. 그죠? 적장자 원칙은 하면 안 되지, 유교 사회에서. 유교 사회 이상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응? 유교 사회 이상적인 거. 선양. 그죠? 선양은 뭐냐? 이런 거 혈연 세습 방식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 그죠? 얘한테 시키는 게 이상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적장자 원칙 이런 거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그죠? 근데 왜 했느냐? 그냥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유교 국가 모든 유교 국가에서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가장 단점이 그런 거지. 이상이 있고 실제가 또 달라. 그죠? 유교의 단점입니다. 가장 큰 단점이지. 그죠? 하여튼 뭐 이게 뭐 적장자 원칙은 유교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그죠? 유교의 사회의 이제 이상에 맞게 한 게 아니다. 틀렸고, 혈통 중심의 세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죠? 적장자 원칙은 혈통 중심 세습입니다. 그죠? 틀렸고, 뭐 내용이 있죠. 그죠? 2-1. 윤내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것이다. 그죠? 유교적 이상적인 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2번, 태종이 처음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처음 생각을 바꾸었잖아. 맨 처음에는 양녕대군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양녕대군의 아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은 이제 충녕대군. 세자로 책봉한 것은 세자를 삼는 기준으로 덕을 가장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건 맞지. 그죠? 그러니까 왜 덕을 가장 중시했습니까? 이거 일단 양녕대군을 하려고 했더니, 야, 이거 뭐 좀 얘가 행실이 좀 이상하네. 덕이 없네. 탈락. 그 다음에 양녕대군의 장자, 양녕대군의 아들 장남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손자죠. 그죠? 손자를 책봉하려고 그랬는데 유정현이 그거 안 가, 덕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그럼 누가 덕이 있냐? 충녕대군, 나중에 세종대왕 될 사람, 얘가 좀 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덕이 있으니까 얘를 뽑아라. 그러면은 덕을 가장 중시하는 게 맞죠. 그죠? 만약에 적장자 원칙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면, 적장자 원칙을 가장 중시하게 여겼다면, 뭐 덕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야. 뭐 양녕대군 뭐 적장자니까 뭐 바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덕을 가장 중시했다. 맞네요. 답입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이거 답은 2번이고 3번. 태종이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한 것은, 양녕대군이 얘가 좀 행실이 별로 안 좋죠. 맏아들이죠. 장남이었는데 세자에 폐한 것은 새로운 왕이 될 충녕대군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거 뭐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자에서 폐한 이유가 뭡니까? 폐한 것은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뭐 다음 왕이 될 세자에게, 다음 세자에게 어떤 뭐 정치적 권위를 주려고 그랬다면, 정치를 주려고 그랬다면 충녕대군에게 를 생각한 게 아니겠죠. 그죠? 양녕대군의 장자겠지. 그죠? 새로운 왕이 될 양녕대군의 장자의 권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지. 그죠? 근데 이때는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 충녕대군, 그죠? 충녕대군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양녕대군 폐하고 그다음 누구 시킬까? 양녕대군을 장자시키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는 세종대왕, 그러니까 뭐 충녕대군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했습니다. 틀렸죠. 그죠? 4번. 태종이 세자를 다시 정한 후 2달여 만에 왕위로 물려준 것. 이걸 이때 말하는 건가? 두 달 후에 이제 그 충녕대군에게 물려주죠. 한 것은
조선의 왕위계승 방식은 항상 선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니죠. 조선의 왕위계승 방식 자체가 전부 다 선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죠? 고려시대도 1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식, 그죠? 자기 친척, 형제, 그런 사람들한테 왕위를 넘겼지. 이거 선양이라는 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 본문에도 있죠. 실제로 선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조선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죠? 중국도 그래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최대 단점이 이상과 현실이 달라. 그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고. 그죠? 이러니까 문제인 거지. 모순 덩어리죠. 5번. 그러니까 이상대로만 하면 되는데 행동을 안 하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나온 게 이제 뭐 양명학 이런 게 나와갖고, 그 이상대로 해라. 왜 현실만대로 따르느냐. 그죠? 양명학이 나온 겁니다. 그 반성으로. 어쨌든 계속 봅시다. 5번. 영의정 유정현이 어진리를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어진리를 세자로 삼아야 한다. 덕이 있는 사람, 어질다, 덕이 있다, 그죠? 같은 얘기지.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선양의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선양의 가치 고려한 게 맞지. 덕이 있는 사람을 어떤 세자로 삼는 것은 선양의 가치 맞죠, 그죠? 고려한 게 여기까지 맞는데, 형제나 장자를 배제하고 후계자를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선양의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형제나 장자를 배제해가지고 후계자 찾아하는 게 가장 맞는데, 유정현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유정현이 만약에 선양을 그대로 하려고 그랬으면은 선양이 갇히고 나버리고 선양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그랬다면 그 세종대왕이랑 또 뭐 왕족이 아닌 사람 중에서 덕이 있는 사람이랑 경쟁을 시켜줘야지. 덕 점수, 덕 레벨이 더 높은 사람을 왕위로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죠? 형제나 장자를 배제한 게 아니지. 이거 뭐 충녕대군은 세자들입니다. 세자들. 세자들. 그죠? 태종의 세자들이에요. 이거 뭐 왕족 중에서 자기 형제, 손자 여기서 찾은 거지. 자기 아들, 손자 뭐 이렇게 왕족에서 찾은 거지. 이건 뭐 무슨 형제나 장자 배제했다 아니죠, 그죠? 틀렸다. 그 영의정 유정현도 뭐 선양을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선양의 가치를 이어가자 뭐. 선양의 가치를 이어가려 그러면 이제 덕이 있는 사람, 왕족 중에서 덕이 있는 사람 이었다. 틀렸다, 그죠? 그러니까 유교의 단점이 계속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상적인 것과 이제 현실이 다르다. 그 이상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죠? 하는 말은 다 맞지.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백성을 위하고 어쩌고저쩌고 말은 다 맞는데 실제로는 안 그러더라. 그렇다고 해갖고 유교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니죠. 그 유교의 가치나 어떤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만 실행만 되면 좋은데 실행을 안 하니까 문제지. 3번 넘어갑시다. 3번 봅시다.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과 니은, 기억이 뭐야? 기억이 수선이고 니은이 사위네요, 그죠? 수선 사위.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수선 같은 경우에도 유교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 그 사위 같은 경우에도 유교적 가치관,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이 뭡니까? 다음 왕은 덕이 있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지키면 된다니까. 그 수선에서 이제 그 다음 왕이 어떤 뭐 선양이 담고 있는 가치,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그 몇 번 물어보니까 막 몇 번 거절했다. 야, 훌륭하네. 그 어떤 겸양의 태도를 가지고 있네. 왕 될 만하네. 선양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덕이 있기 때문에 선양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였고, 니은도 사위도 마찬가지죠. 그 왕이 죽고 이제 그 즉위식이 된 거야. 그러면은 그 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니까 이 즉위식에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국상에 막 초상 그거에 막 집중하더라. 효자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담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담고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다. 본문에는 맞습니다. 그죠? 2번. 기억과 니은 모두 왕위 계승이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며,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며 정당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왕위 계승이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며 정당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높이려고 하였다. 일단 뭐 왕위 계승이 이제 하늘의 뜻을 따랐다. 이거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봅시다. 하늘 1000명을 받고 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후계자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000명을 받고 왕이 오른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덕이 있기 때문에 1000명을 받았다. 그럼 하늘의 뜻이다. 뭐 이렇게 넓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수밖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없어요. 이 추론으로 봐야 돼. 예. 왕위 계승이 하늘의 뜻을 따른다. 근데 실제로는 생각해보면 그래요. 추론을 해보면 뇌피셜을 굴러보면 그냥 왕이 자기가 고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골랐잖아. 태종이 얘 골랐다가 아닌 것 같아. 또 얘 골랐다가 아닌 것 같아. 얘는 좀 뭐 주변에도 소문도 좋고 그죠? 뭐 영의정도 추천하니까 얘를 하자. 이래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지. 하늘의 뜻이라기보단 그죠? 그렇긴 한데 그렇게 이제 뇌피셜을 굴릴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하늘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지. 왜? 직접적인 언급 없었지만 1000명을 받고 그죠? 뭐 덕이 있기 때문에 1000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늘의 뜻이구나 이래 보는 거지. 그죠? 본문의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뇌피셜로 푸는 게 아니고 그죠? 보여주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하늘의 뜻이겠죠. 왜냐하면 사위 같은 경우에는 왕이 죽었잖아요. 왕이 죽는 거는 뭐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누가 뭐 죽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따른다. 그러니까 뭐 왕이 죽는 것도 하늘의 뜻일 거니까, 있네.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하니까, 그죠? 이건 조금 맞지. 이건 뭐 뇌피셜을 굴려도 하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정당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우겨가지고 정당성을 높이려고 한 거지, 그죠? 다음 왕이 왜 왕이 돼야 되는데? 덕이 있기 때문에 왕이 돼야 된다. 이게 정당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좀 추론을 해야 되고. 3번 기업과 니은은 왕위 계승이 발생하게 된 상황의 차이. 왕위 계승이 발생하게 된 상황 차이가 뭡니까? 수성과 사위가 기존 왕이 죽었는데 살았냐 그거잖아요, 그죠? 기업 같은 경우는 왕이 살아있는데 넘긴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 죽은 다음에 넘긴 거잖아요, 그죠? 상황의 차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즉위식이 행해지는 장소가 달랐다, 그죠? 이건 뭐 내용 일치네. 그러니까 수선 같은 경우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궁궐에 어떤 그 뭐 성대하게 하겠지. 근데 이제 그 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문에서 도어 그죠? 거기서 이제 행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조금 국상에 더 집중했지. 초상 그죠? 거기에 뭐 더 집중했지. 뭐 내용 일치고. 4번 기업과 달리 니은은 기업과 수선과 달리 이제 사위는 선왕의 중업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그렇네. 맞죠? 얘는 선왕이 죽었으니까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가지고 상복을 입은 상태를 유지한 채로 즉위식이 지금 아니죠. 내용 일치잖아. 몇 번이냐? 3-4 옷 갈아입는다 하지 않았나? 있네. 상복을 입는 의식이 이제 거행한 후에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을 진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옷 갈아입는다. 일반복으로 옷 갈아입는다. 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옷 갈아입는다. 틀렸죠, 그죠? 답 4번이네. 내용 일치죠. 5번 기억에서 이제 후계자가 이제 왕위를 사양하는 글을 올린 것. 그러니까 기억 수선에서 이제 너 왕 해라 하니까 나 안 할래요 이렇게 막 편지 써서 올리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너 왕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또 몇 번 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다. 야, 겸양의 태도가 있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기 때문에 이 선양의 가치가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뭐 선전선동을 하는 거지, 그죠? 올린 것과 니은에서 후계자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애통해하는 마음을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 즉위식을 막 성대하게 한 게 아니고 그 국상을 막 이렇게 막 성대하게 하고 크게 하고 막 슬퍼하는 모습 보이고, 그죠? 뭐 속으로는 좋아 죽을지 모르죠, 그죠? 왕이 됐으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 야, 효를 시행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죠? 모두 왕으로서의 자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그죠? 왕으로서의 자질, 덕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러니까 몇 번 사양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막 예통해하는 모습 보이네. 뭐 슬퍼하는 모습 보이네. 그러니까 덕이 있네. 그죠? 왕의 자질이 있네. 이래 본 거지. 이게 맞나요? 근데 이게 온갖 뭐 좀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막 가짜, 그러니까 막 선전선동에 그냥 막 찌들어 있는 것 같죠, 그죠? 참 그렇습니다. 진실되지가 못하다. 일단 뭐 4번 봅시다. 4번. 4번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뭐 보기 보고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거 이제 광해군 폐위되는 상황인데 봅시다. 광해를 폐위하고 능량군, 요거 이제 인조죠. 인조. 능량군이 인조입니다. 인조 반정, 그죠? 능량군을 새 임금으로 세울 때 왕대비가 그냥 누구냐면 인목대비입니다. 인목대비가 이제 교서를 내려가지고 중외에 선유하였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 교서를 내렸대, 그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쭉 이제 내용을 썼는데, 그죠?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봅시다.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인조 반정에 보면 일단 뭐 선조가 일단 뭐 중종 이때도 중종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연산군 끌어내리고 그 연산군이 이제 그 성종의 이제 맏아들인데, 실제로 맏아들인데, 폐비윤씨, 그러니까 폐비윤씨의 아들인 연산군을 왕을 시켜놨는데, 얘가 좀 폭정을 했죠. 그러니까 뭐 사화를 2번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 무오사화, 그러니까 뭐 단종을 이제 폐위한 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이제 글을 썼는데, 이때 당시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가 막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훈구파는 뭡니까? 그 이성계 패거리, 걔들이 이제 그 수도권 장악했잖아요, 그죠? 그 패거리고, 살인은 근데 고려 때 이제 한가닥 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 지방에 가가지고 그 있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살인이고, 그 얘들이 이제 살인들이 이제 다시 저 중앙에 이렇게 기어 들어오는 거죠.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젊은 살인들과 이제 기존에 그 집권하고 있던 훈구들이랑 이제 대립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이때 살인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 파워를 길러가지고 다시 이제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싸워요. 그죠? 싸우는 과정에 이제 연산군이 이제 그 살인 중에 한 놈이 단종 폐위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성종, 예종 거꾸로 올라가면 세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종 폐위가 잘못됐으면 얘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이게 쭈루룩. 그럼 이거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죠? 조선왕 그때 끊겼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얘가 빡치지. 얘가 이제 그 정통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단종 폐위 어쩌고 말하는 놈들, 비판하는 사람들 다 죽여. 이랬고 이제 무오사와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조용히 지나가다가 또 갑자사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계모다. 실제 엄마는 사형 맞고 죽었다. 폐위 윤신데, 그죠? 폐위가 돼가지고 그 사형 먹고 죽었다. 그럼 그거 아는 순간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실행한 놈들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 살인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훈구가 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을 벌인 게, 그죠? 얘 폐위시키고 막 이게 폐비 윤씨 이렇게 막 하고 사형 매기고 주동한 게 이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훈구가 사람들 죽이려고 이게 막 그 연산군한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연산군이 빡쳐가지고 사람들 죽여가지고 훈구 세력이 막 득세하게 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또 훈구 살인과 이제 뭐 연산군과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권력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폐비윤 씨의 내용을 알았죠. 내용을 알아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자기 엄마에 대한 복수 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 죽이는 게 이제 갑자사와. 이래가지고 막 이런 짓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초반에는 잘했대요. 연산군이 초반에는 뭐 외구 격퇴하고 뭐 이렇게 뭐 국방도 자신감 쓰고 잘했는데, 뭐 사화 2번 딱 이렇게 오죠. 단종 폐위한 거랑 단종 폐위 때문에 일으키는 어떤 모사화, 그죠? 그 다음에 갑자사화 이런 거 한 후에 사람 살인 정리 이제 좀 정치적인 어떤 뭐 정리를 했으면, 또 뭐 자기가 잘했으면, 또 정치를 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뒤로부터는 계속 이제 애가 방탕하고 막 초반에는 잘했다가 후반에 이런 일을 벌인 다음에 막 여자 불러갖고 방탕하게 즐기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안 되겠다, 신하들이 보기에 끌어내리고 중종 반정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종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이때도 이제 애가 없고 뭐 이런 이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가 좀 궁에서 애를 못 낳게 하는 약을 먹였거나 뭐 그런 게 있었겠지, 그죠? 이거 막 그냥 또 뭐 아들이 왜 귀한 거야, 그죠? 왜 귀한 게, 결혼도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 왜 귀한 거야? 아들도 못 낳고 막 일찍 죽고 막 이래요. 약 먹었겠지, 독약 같은 거, 그죠?
어쨌든 간에 막 하다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그 선조가 합니다. 선조가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선조도 엄청나게 많이 낳았네. 아들을 그죠? 영창대군, 임해군, 뭐 광해군 뭐좀 주르륵 있네. 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본처의 아들은 한 명밖에 없네. 영창대군 한 명밖에 없고 두 번째 세컨드 그죠? 임해군과 광해군을 낳았는데 이때 이제 그 선조고 뭐 임진왜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개판 나라 엉망진창 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을 시켰어요. 광해군 엄마는 이제 공빈 김씨라 그래가지고 후궁인데 얘 엄마가 그 광해군의 엄마가 공빈 김씨인데 이 사람이 광해군이 2살 때 죽어요. 2살 때 죽고 어쨌든 2살 때 죽고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이제 키워줬겠지. 키워갖고 이제 그 왕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영창대군과 임해군 얘들이 자기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끌어내리게 되면 이거 지금 뭐 연산군 끌어내린 것처럼 단종 폐위시킨 것처럼 얘도 끌어내리게 되면 얘를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하들이 만약에 이렇게 반정을 일으킨다면 단종의 경우든 간에 아니면 뭐 연산군의 경우든 간에 또 뭐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끌어내리고 얘들을 왕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겁이 난 거지. 겁이 나가지고 죽입니다. 얘를 실제로 영창대군과 임해군을 죽여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죽여요. 그러니까 죽이는데 선조의 첫 번째 부인이 임목대비. 그러니까 이제 얘들 죽이고 얘는 폐위시켜 버려. 임목대비는 파워가 있습니다. 옛날 왕을 이렇게 막 끌어내리고 반정을 하는데 대비의 역할이 크죠. 어딨나? 대비가 인정을 해주면 왕이 되는 거야. 반정에서. 그죠? 대비의 승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신하들이 막 이렇게 막 끌어내리고 기존 왕을 끌어내리고 다음 왕을 세우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신하가 왕을 만들면 안 되지. 그죠? 하늘이 정해주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대비의 어떤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의 엄마가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하면 승인 받는 거지. 형식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놔두면 안 되겠지. 광해군이 보기에. 그죠? 자기 권력이 위태위태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제 폐위시켜버려.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이런 짓을 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흉흉해지죠. 그죠? 덕을 잃는 거지. 사람들이 인심을 잃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조를 이제 왕을 세웁니다. 얘를 끌어내리고 내리는 과정이 이제 봅시다. 일단 광해군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명나라와 그러니까 광해 자기 아빠가 이제 선조잖아요. 선조 때 임진왜란 일으켜가지고 명나라가 많이 좀 도와줬죠. 그죠? 해군 보내고 했는데 도와주고 그다음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과중에 명나라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죠. 근데 만주 쪽에 이제 명나라의 이제 힘이 줄어들고 조선의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주에 있는 금나라 후금 그게 힘이 커진 거야. 그죠. 이거 막 일본이 쳐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도 박살나고 명나라도 박살나니까 이 만주 놈들이 막 날뛴다고. 이놈들이 이제 후금이란 나라를 세워가지고 막 힘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해가 보기에는 명나라도 잘해주지만 후금한테도 잘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립외교를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서인들 그 당시 이제 서인들이 조금 파워가 있었는데 신하들 중에 서인들이 파워가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었지. 왜냐하면 명나라한테 잘해야지 왜 후금 같은 거한테 오랑캐한테 이렇게 막 중립외교 펼쳤냐 그러면 안 돼 라고 서인들이 불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인들이 반발했죠. 그다음에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임목대에서 폐위시키고 이게 때문에 서인들이 반발한 거지. 이거 못 쓰겠구만 이거. 그죠? 외교적으로 아니 국내적으로 안 되겠네. 서인 반발. 그래갖고 서인들이 군사 2,000명을 데리고 그죠? 창덕궁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쿠데타죠. 그래갖고 광해군을 폐위시켜버려. 그죠? 군사 2,000명으로 무너지는 나라인가 이게? 어떻게 뭐 광해군이 그렇게 파고 2,000명도 못 막았나? 하여튼 뭐 그랬다. 그죠? 그래가지고 왕이 광해군을 이제 끌어내립니다. 왕제를 끌어내리고 이제 새로 세운 게 누구냐? 능량군. 쭉 찾는 거지. 뭐 선조의 아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명이 나왔나?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태조도 많이 나왔고, 세종도 많이 나왔네. 중종도 많이 나왔네. 인조도 많이 나왔네. 그죠?
그 뒤로는 막 약 먹고 독살하고 막 요절하고 막 이래요. 아마 독 먹였겠지. 그죠? 하여튼 뭐 이때부터 좀 개판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따라가면 이쪽으로 단종으로 해가지고 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양대군이 이제 그죠? 단종을 폐위시키는 바람에 이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되면서 막 그나마 조금 괜찮으려다가 또 다시 또 막 개판되고. 하여튼 뭐 그랬다. 그죠? 하여튼 뭐 그 인조를 이제 다시 그 능양군, 그러니까 능양군이라 그래가지고 정원군, 그러니까 선조의 아들의 손자죠. 선조의 손자. 무조건 아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그나마 그 서인들이 마음에 들었나 보지. 그죠? 마음에 들었겠지. 능양군을, 인조를 뽑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 얘가 인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인조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서인들이 좋아하는 명나라, 거기에다가 막 이제 올인하는 거지. 그래갖고 후금을 되게 멸시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만주종 무시해가지고 얘들이 쳐들어오는 거지. 그래갖고 인조가 삼전도에 굴욕을 해요. 삼전도 굴욕. 막 머리에 땅 쳐박고, 그죠? 인조가 왕인데.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장자가 중요하니까 얘를 청나라에 끌려갑니다. 청나라에 끌려가요. 얘가 청나라에 끌려가고,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 얘가 이제 효종이죠. 그러니까 원래로 치면 인조가 장자승계 원칙이니까 소윤세자를 그 청나라 갔다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다시 조선에 왔어요. 그 걔한테 왕을 시켜야 되는데, 이놈이 이제 청나라 갔다 와가지고 막 중국 자랑을 막 하는 거야. 막 기술이 좋고 우리도 중국 배워야 된다고 막 하니까, 인조는 그 청나라 때문에 머리 쳐박고 막 이랬잖아요. 삼전도 굴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청나라 좋다고 막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났겠지. 그래갖고 독살인지 막 또 얘가 죽어요. 뭐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독살이겠지. 그죠? 하여튼 뭐 얘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이제 효종, 얘를 이제 왕으로 뽑아요. 복림대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기 아빠랑 생각이 똑같지. 그래갖고 이제 청나라 치러 가자, 북벌하자. 말만 그랬지 실제로 안 쳐들어갔죠. 그죠? 이거 교유 만들어 놨던 어떤 그 부대를 뭐 그냥 청나라한테 막 부대 빌려주고 막 이랬죠. 러시아랑 뭐 전쟁할 때 그냥 뭐 부대 보내고 또 그랬다. 그죠?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죠? 역사 얘기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인조, 얘를 능양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이제 세웁니다. 누가? 서인들, 신하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교 국가가 안 되잖아요. 유교 국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어떤 형식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왕 대비의 어떤 교사가 필요한 거지. 이 왕 대비가 누구냐? 인목대비입니다. 인목대비 누구냐? 이 광해가 폐위시킨 거. 그 영창대군의 엄마지. 그 첫 번째 와이프. 그 선조의 첫 번째 와이프의 장남.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뭐 어쨌든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선조의 그 자기 선조의 엄마를 선조의 그 첫 번째 와이프를 폐위시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 그 서인들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죠? 끌어내리고 인목대비에게 인목대비를 다시 올리고 폐위시켰는 걸 다시 또 올리고, 그죠? 왕대비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 선조의 첫 번째 와이프, 그죠? 인목대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인목대비에게 교수를 받는 거지. 내용을 봅시다. 하늘이 만백성을 내고 그 중에다 이제 임금을 세운 것은 대개 이제 인륜을 펴고 기강을 세워가지고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뭐 아래로는 온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뭐 말은 맞지. 선조대왕에게도 선조대왕께서 불행히도 적사가 뭐야? 없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장류의 차례를 어기고, 장류의 차례가 뭡니까? 선조가 원래로 치면은 영창대군을 왕으로 해야지. 근데 얘가 나이가 어렸나 그래요, 그죠? 어렸나? 실제로 광해가 막 그 전쟁 중에 광해한테 막 세자로 책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막 얘한테 막 부담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광해에게 이제 그 광해를 세자로 삼았는데 동궁으로 가 있을 때 이미 실덕이 드러났다. 그 이제 그 인목대비를 폐위시켰잖아요, 그죠? 광해가. 그러니까 인목대비는 광해를 좋게 볼 리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야 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지. 선묘 말년에는 잘못 후회하여 이제 마지 않았다. 후회가 됐다. 즉위한 처음부터 못하는 짓이 없이 이제 도리를 어겼다. 막 사람 죽이고, 임해군, 영창대군 막 죽이죠, 그죠?
얘 죽이고 얘 죽이고 목졸라 죽이고 막 그래요. 죽이고 하니까 인목 대비 영창대군 엄마 인목 대비 폐위시킨다. 이게 폐위시켜 놓으면은 광해군은 이건 뭐 연산군이나 단종처럼 폐위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반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정이 일어났죠. 하여튼 뭐 이렇게 못한 짓이 없지 도리를 어겼다. 그 중에서 큰 것만을 거론하겠다. 이제 거론한 거지. 중략 부분에는 막 욕을 막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광해가 인목대비를 폐위시켰고 그 폐위된 인목대비는 화가 났겠지.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씁니다. 그 있는 거 없는 갖다 붙여가지고 막 욕을 해요. 중략. 능량군은 그러니까 인조죠. 인조는 선조 대왕의 손자이며 정원군의 맏아들이다. 얘는 인조. 얘는 정원군의 맏아들. 능량군. 그 선조의 아들 손자겠죠. 그죠? 손자 맏아들이 총명하고 어질며 비상한 위의가 있어가지고 선조께서 몹시 사랑하여 이제 궁중에서 이제 길렀다. 이거 뭐 말하기 나름이지. 막 근데 인조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띄워주는 겁니다. 그 소자를 천윤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을 지어준 의미가 깊다. 궤에 기대어 계실 때에 손을 잡고 한숨을 지으시면서 정을 붙임이 다른 손자들과 달리 깊었다. 다른 손자들보다 좀 잘해줬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지어냅니다. 지금 대의를 분발하여 호남자를 토평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나의 수욕을 벗겨주며 이건 뭐 인조가 이제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얘기지, 그죠? 인목대비를 잘해준다는 얘기지. 하며 나의 위호를 회복해 주어 윤리와 그러니까 회복해준 거지. 왜냐하면 폐위가 됐잖아요. 폐위가 됐는데 다시 회복시켜줬다. 그래가지고 윤리와 기강이 바로 서고 종묘사직을 다시 안정되었다. 그러니까 뭐 광해가 있을 때는 안정이 안 됐나? 뭐 그런 생각하는 모양이네. 그 공격이 대단히 이제 성대해가지고 신인 모두 귀부하는 바라. 아주 뭐 다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대위에 나가 선조의 뒤를 계승할 만하다. 부인 한씨를 책봉해가지고 왕비를 삼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시하니 잘 알기를 바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목대비가 이제 막 광해군은 막 까고 인조는 막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이런 어떤 교서를 내렸다. 그 얘기죠.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왕대비가 교서를 내리는 것은 교서를 내렸죠, 그죠? 인목대비가 교서를 내리는 것은 선왕이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죠? 선왕이 누굽니까? 광해죠. 광해군이 지금 폐위가 된 상황이니까 얘 의견을 뭐 누가 존중하겠어, 그죠? 의사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유교적 질서를 따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겠다. 유교 질서를 따르는 형식적인 절차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선왕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할 거고, 그죠? 어떤 유교 질서상 이제 어떤 뭐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죠? 내용이 있었고 당연한 얘기지. 내용 일치고. 2번 일륜을 펴고 기강을 세워가지고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온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이건 이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세우는 것, 이것이 아주 그냥 뭐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온 백성을 안정시킨다 이런 건데, 그렇게 말한 것은 임금의 덕이 개인의 성품에 그치지 않고 공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인조가 막 이렇게 막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덕이 막 넘쳤어. 좋아. 근데 이게 이제 공적으로 확대된다. 백성들 위로는 종묘, 아래로는 백성,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유교적 이상과 닮았죠. 이거 어디 있나? 4-2. 근데 공적인 것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이제 공손하고 겸양 있고 효도하는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공적인 것으로 확대가 된다. 백성까지, 그죠? 확대가 된다. 이건 뭐 기본적인 어떤 유교의 어떤 이상적인 거죠, 그죠? 그런 걸 의미한다. 맞고. 그러니까 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덕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 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선양이 기본적인 거다. 그 덕만 있으면 돼. 뭐 왕을 끌어내리든 뭐 지들이 뽑고 싶은 왕을 올리든 어쨌든 덕이 있다라고 하면 끝이야, 그죠? 3번 광해의 실덕이 드러나거나 어떤 뭐 즉위한 처음부터 못하는 짓이 없다고 말한 것은 막 광해 막 까는 거지. 신하들이 이제 임금을 폐위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을 폐위했죠. 군사 2,000명 끌고 가가지고 창덕궁 점령했다고. 그래갖고 보는 데서 막 끌어내렸다고.
이게 왜 이러냐? 이 신하들이 어쩔 수가 없었다. 왜? 덕이 없었기 때문에. 덕이 없었다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 그 덕에 어떤 수치가 있느냐? 뭐 정확한 어떤 뭐 토익이나 토플처럼 점수가 있느냐? 수능처럼 점수가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지들 하기 나름인 거지. 말하기 나름인 거지. 뭐 4-3에 뭐가 있나?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선택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네. 그죠? 오케이. 맞고. 4번. 능양군이 인조죠. 능양군이 선조 대왕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맏아들임을 설명한 것은 새로운 왕을 이제 추대하기는 하는 기준이 이상적 가치관에 따른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어떤 뭐 혈육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같은 피라는 얘기야. 그 뭐 혈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조의 뭐 아들의 또 아들이니까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혈연이지, 혈연. 그거는 뭡니까? 이상적 가치관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적 가치관이 뭡니까? 이상적 가치관. 그거는 선양이잖아요. 선양은 그 뭐 혈연 같은 거 안 따지죠. 혈연을 그 뭐 왕족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왕족과 그러면 또 일반 백성들 중에서 좀 덕이 있는 사람 2명을 붙여갖고 경쟁을 시켜야지. 그죠? 그게 이제 이상적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틀렸다. 혈통을 지키는 것에 있었음. 그 혈통을 지키는 게 뭐 또 얘기였지. 그죠? 요건 맞지. 혈통을 지키려고 한 거지. 얘가. 그죠? 강조한 것이다. 답은 결국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죠. 이상적 가치관은 유교의 이상과 벗어난다. 5번. 이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한 거지. 조선의 방식대로 한 거지. 그죠? 유교적 가치관과 벗어난다. 5번. 능양군이 총명하고 어질면서 공덕이 대단히 상대하다는 것을 설명한 막 띄워주지. 능양군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왕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왕할 만해. 아주 그냥 덕이 충분해 왕이. 광해군보다 훨씬 덕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왕이 돼도 상관없다. 왕이 돼야 돼. 정통성을 부여한다. 맞죠? 그죠? 4-5에 뭐가 있나? 그냥 뭐 내용 일치입니다. 그죠? 내용 일치예요. 내용 문제가 어려운 게 없잖아. 그죠? 정당성을 추구한다. 그죠? 옛날 그냥 그 선왕의 부도덕함을 표현하고. 그죠? 신하들이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게 해가지고 정당성을 추구한다. 내용 어려운 거 없죠? 5번 넘어갑시다. 네, 5번 봅시다. 5번. 유교 국가에서의 즉위식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조선시대 거 말고 유교 국가에서의 즉위식 봅시다. 1번. 요순시대에 나타난 이상적인 즉위식의 형태를 이제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아니지. 가치를 지키려고 했고, 가치는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어떤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지 않았지. 그대로 재현하려고 그랬으면은 요순시대에 나타난 이상적인 즉위식이 뭡니까? 선양에서 선양. 그죠? 덕이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지. 뭐 혈연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죠? 뭐 모르지. 덕이 있는 사람 중에 그 뭐 덕을 비교를 했더니 뭐 그 왕의 아들보다 뭐 다른 어떤 그 뭐 영의정의 아들이 뭐 덕이 더 많더라. 그러면 영의정의 아들을 왕 시키고 그게 선양인 건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거 요순시대에 나타난 게 뭐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너 왕해라 이렇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소부호유. 그죠? 그러니까 순임금에게 말하기 전에 그 요임금이 허유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왕 할래? 물어보니까 허유가 막 더러운 소리 들었다 그래가지고 귀에 그죠? 광에다가 귀를 씻고 막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제 그 하류에서 소를 먹이던 소부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 귀를 씻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소한테 못 먹인다 그래가지고 소를 상류로 이동시켰다. 그게 이제 소부호유의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상적인 즉위 형태다. 뭐 그때 당시 왕권이 약했겠지. 지금 뭐 조선시대처럼 막 이렇게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었겠지. 그죠? 서로 왕하려고 그랬으면 저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죠? 나 이거 왕하려고 그랬겠지. 그죠? 왕권이 약하던 시대였다. 뭐 비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2번. 그러니까 틀렸죠. 답은 1번이 틀린 겁니다. 그죠? 그대로 재현한 게 아니고 이상만 받아들이려고 했다. 다음 왕은 덕이 있어야 된다. 이상만 가치만 반영하려 했다. 2번.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즉위식에서 신하들과 백성의 지지를 직접 확인하였다.
즉위식에서 신하들과 백성의 지지를 직접 확인했나요? 막 설문조사를 막 해? 아니면 박수 치는 거 막 그런 거 본 거야? 표정을 본 거야? 아니죠, 그죠?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위식을 한 게 아니고, 즉위식을 한 게 맞지, 그죠? 그러니까 즉위식을 해가지고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유교 국가의 즉위식에서 이제 세 가지 효과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 1000명을 양도받는 거야. 1000명을 양도받는 어떤 의식인 거야, 그죠? 1000명은 이제 내가 받들겠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는 거야. 그래갖고 즉위식을 했네? 그럼 왕 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즉위식도 안 했잖아. 왕을 인정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3번,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즉위식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래 뭐 왕 즉위식 하나 보네. 뭐 지지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2번 봅시다. 2번,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즉위식을 하는데 요까지 맞지. 근데 선의 친하들과 백성의 지지를 직접 확인하는 건 아니지, 그죠? 즉위식을 해가지고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지. 틀렸다, 그죠? 3번, 덕을 가진 자가 왕위에 올라야지만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었다. 그렇죠? 이게 답이네. 덕을 가진 자가 왕위에 올라야지만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왕이 덕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개인의 어떤 덕이 막 확대가 돼가지고 나라가 전부 다 잘 살고 막 화목하고 결국은 뭐 화목한 사회가 된다 이거잖아요. 핵심은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관한 어떤 그 철학을 전부 다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철학들이 나라가 잘 살고 화목하고 서로 믿고 백성들이 다 행복하고 그런 게 가장 좋은 국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다른 거지, 그죠? 철학마다 방법이 다른 건데 유교는 다음 임금이 덕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싹 다 해결된다 이래 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덕을 가진 자가 왕이 되면 된다. 이게 핵심인 거지. 그것만 지키면 돼. 이것만 하면 돼. 그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뭐 실질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죠? 고다이 3. 있네요.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덕성에 그치지 않고 이거 안정과 번영이라는 공적인 것으로 확대된다. 그죠? 공공성이 당연히 따라온다. 공적인 것으로 된다. 맞고. 4번. 4번 봅시다. 4번. 요거 조금 추론이 들어갑니다. 후계자가 백성 및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절차다. 뭐가 즉위식이. 예? 후계자가 백성 및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일단 백성부터 봅시다. 백성. 후계자가 백성과 직접 소통하는 절차가 즉위식인가요? 즉위식에서 백성과 소통을 해요? 아니죠, 그죠? 그냥 뭐 즉위식은 유교 국가에서 즉위식은 그냥 뭐 백성에게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즉위를 했다 그런 걸 알리고 나는 지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통이라고 보다는 일방적인 거지, 그죠? 일단 틀렸고, 그죠? 그다음에 하늘 봅시다. 후계자가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가? 하늘과 소통하는 절차가 어떤 거예요? 요거 좀 애매한데 추론을 해봅시다. 하늘과 소통하는 것 저쪽 하는 건 요 부분이거든요. 봅시다. 궁극적으로는 민심과 인생의 안녕을 통해 가지고 요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덕이 있는 사람이 막 확대시켜 가지고 민심과 안녕이 막 자기 개인의 덕이 막 확대가 돼 가지고 민심과 민생이 막 안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막 화목한 사회가 된 거야. 그러면은 하늘과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늘과 소통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만 추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민심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막 살기가 좋아가지고 막 다 좋아, 번영이 되고 막 사람들 다 좋아해, 화목하고 다 좋아. 그러면은 하늘이 그걸 보고 야 이거 뭐 백성들이 잘 지내네, 민심이 좋네 이래갖고 뭐 홍수, 뭐 가뭄, 자연재해 이런 걸 안 내려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죠? 응? 그걸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민심과 어떤 민생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좋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하늘이 그럼 얘들한테는 풍년을 내려줘야 되겠다. 가뭄 이런 거, 홍수 이런 거 내려주지 말고 풍년을 내려줘야 되겠다. 요게 이제 소통이란 얘기지. 맞나요? 그런 방식이란 얘기, 그죠? 그런 방식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 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소통하는 절차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민심이 좋아지는 것, 그래가지고
그 하늘이 그걸 보고 야 이거 뭐 풍년을 좀 내려줘야 되겠다. 가뭄이나 홍수를 내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자연재해를 안 내려주고 풍년을 내려주는 게 그게 이제 소통하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과정이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즉위식을 막 잘해가지고 막 성대하게 하고 막 신한테 막 뭘 바치고 뭐 제사를 크게 성대하게 지내고 뭐 그게 아니라 즉위식의 어떤 절차 이런 게 아니라 그 왕이 즉위식을 끝내고 막 백성들한테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잘 살게 되고 민심이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 하늘이 뭐 자연재해를 안 내려준다.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위식과 관계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즉위식의 절차, 뭐 즉위식의 과정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나중에 이제 왕이 잘해가지고 민심이 좋아지는 것, 그게 곧 하늘과 이제 직접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 거다, 절차가 되는 거지, 과정이 되는 거지, 그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지. 백성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일단 얘들 두 개와 소통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지, 즉위식은, 그죠? 즉위식은 뭐다? 그냥 뭐 왕을 뭐 왕이 계승하는 그 어떤 뭐 절차입니다, 그죠? 어떤 뭐 첫 번째 요거 이제 1000명을 양도받는 의례,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의 이제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 요 세 가지 어떤 뭐 절차,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하늘과 소통하려고, 백성과 소통하려고, 뭐 백성의 어떤 그 지지가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즉위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백성과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아니다. 하늘과 직접 소통하려면 막 이제 막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민심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 하늘이 그걸 보고 이제 감응을 해가지고 뭐 풍년을 내려준다, 그죠? 자연재해를 안 내려주고 풍년을 내려준다. 이게 이제 그 하늘과 소통하는 과정인 거지, 통로인 거지, 그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틀린 겁니다, 그죠? 앞부분. 그다음 두 번째,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 직접적인 목적, 이런 어떤 그 목적의 이제 어떤 뭐 과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 즉위식에 올라야 되는 거지, 그죠? 요 부분은 맞네.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 즉위식에 오른다. 그때부터 이제 막 덕이 막 퍼져 나가고 그러면 이제 막 나중에 이제 그 민심이 좋아져가지고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그죠? 첫 번째 단계지. 덕이 있는 사람이 즉위식에 오르는 것, 첫 번째 단계다, 그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뭐다?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오르는 최종 목적이 뭐다?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만드는 것. 여기 있네.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인 거지, 그죠? 뒷부분 맞고 앞부분 틀렸다. 그냥 하늘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다, 그죠? 5번. 5번 봅시다. 이것도 좀 추론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봅시다. 왕위 계승이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 행사다.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왕위 계승이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 봅시다. 유교 국가에서의 즉위식은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이 즉위식에 오르겠죠. 유교 국가에서의 즉위식은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이 즉위식에 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뜻이 뭐예요? 하늘의 뜻.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즉위식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게 맞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늘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 추론할 수 있나요? 요 부분밖에 없죠, 하늘에 대한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소통한다. 그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가지고 하늘과 소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뭔 얘기냐면 민심과 민생이 막 좋아져. 그러니까 민심이 막 떡상을 했어. 그러면은 하늘이 그걸 보고 야, 이 민심 좋네. 여기는 뭐 자연재해, 뭐 홍수, 막 가뭄 이런 거 안 내리고 풍년을 내려줘야 되겠다. 그게 하늘의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소통을 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뜻이.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애초에 시작을 하려 그러면은 덕이 있는 사람이 그 유교 국가의 즉위식에 오르는 거야, 그죠? 유교 국가의 즉위식은 당연히 덕이 있는 사람이 오르는 거고, 그러면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게 말이 맞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유교 국가에서의 즉위식에서는 덕이 있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 즉위식에 올랐다는 얘기고, 그거는 곧 하늘의 뜻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 즉위식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게 말이 맞는 게 되는 거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어떻게든 막 그냥 끼워 맞추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유교 국가에서 그래야 되는 거지. 말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자꾸 이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뭐 하늘의 뜻은 뭐냐? 결국 이제 그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민심이 막 좋아져가지고 막 행복하게 되면 하늘에서 그걸 보고 야 이거 뭐 풍년을 내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화목하게 되고 요게 이제 그 하늘의 뜻입니다, 그죠? 그 민심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거는 유교국가 이제 즉위식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막 민심이 막 떡락을 하게 되면 하늘이 그걸 보고 막 자식들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재앙을 내려준다. 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하늘이 소통하는 방법이죠, 그죠? 하늘이 백성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그죠? 자연재해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풍년을 내려주거나, 그게 그 하늘의 소통 방식이에요. 이 부분은 맞다, 그죠? 근데 요 뒷부분이 틀렸죠, 그죠? 개인적 소유물인 국가를 공적인 것으로 바꾸는 의식. 개인적 소유물인가요? 국가가? 그걸 이제 공적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국가는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기 있네, 나와있죠, 본문에. 국가는 왕의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막 어떤 개인적인 소유물이었다가 다시 또 공적인 것이 됐다가 공적인 것이었다가 다시 또 개인적인 소유물이 됐다. 그게 아니고 애초에 공적인 것이라고, 국가는. 그죠? 개인적인 소유물인 국가를 틀렸죠, 그죠? 뭐 바꾸고 뭐 공적으로 바꾸고 뭐 개인적으로 바꾸고 그건 아닙니다. 아예 초반부터 공적인 것입니다. 틀렸죠, 그죠? 그 뒤에가 확실히 틀렸네, 그죠? 앞부분 좀 헷갈렸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늘의 뜻이 뭐냐에 대한 게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6번 봅시다. 넘어갑시다. 6번. 어휘의 사전적 의미. 답만 봅시다. 뭐 시가 뭐야? 시가 또 시가 어딨나? 네, 구현. 선양이 담고 있는 유기적 가치관을 이제 구현한다. 일단 가치관을 구현한다, 드러낸다. 다시 나타난다. 다시 나타낸다. 이건 뭐 다시 제자를 써가지고 재현이죠, 재현. 그죠? 그러니까 뭐 구현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 구현하는 거, 그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유기적인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뭐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내고 이런 건 다시니까 재현이지, 재현. 답 3번. 하여튼 몇 프로 봤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좀 5번이 좀 어렵네요, 그죠? 5번에 조금 추론을 좀 많이 해야 되네. 뇌피셜도 막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문제는 별로 안 좋지. 그 본문에 뭐가 있어야지, 하늘의 뜻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지 조금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이건 뭐 대놓고 그냥 뭐 뇌피셜이랑 뭐 추론 동원해가지고 문제 풀라는 얘기니까 5번이 조금 문제가 안 좋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좀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